파격적인 소식이 지난 주말에 전해졌습니다. 이해운 전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으로 해야 되는지 어쨌거나 전 의원, 보수정당의 전 의원인 이해운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장관 소식, 지명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그 처음에는 참신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제 최근 분위기가 역시 그 중도 탕평 인사다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물론 이제 이해운 낙점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들과 뭐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 정치적으로는 꽤 큰 좋은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이런 기조로 아마 그 지금 이제 그 부산 해양수산부 장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아마 굉장히 참신하고 파격적이고 논란은 있지만 정치적 효과는 큰 그런 인사일 수도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장동혁입니다. 가치도 버리고 철학도 버리고 동지까지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담합니다.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과감해야 됩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제명 처리를 했죠. 그죠? 네, 즉시 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사실상 이 아연 실색이죠. 조금이라도 당의 이유를 대고 그만뒀으면 정말 일이 잘 됐을 텐데 이 이재명 정부의 실체가 강하게 비판하다가 갑자기 입각되니까 모두가 깜짝 놀랐던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첩치와 통합의 상징성을 모두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이해운, 김생식 이 두 분이 모두 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방선거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포석을 두고 있다. 사실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가만히 계세요. 아직 멘트 남았어요. 영입 제안을 못 받으셨어요? 이거 사실상 그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만 계세요 좀. 이래서 정말 보수 지역 내에서 정말 분란이 시작된. 대사 까먹었잖아요. 지금 가만히 계세요 좀. 김정현 가. 그럼 됐습니까? 사퇴하세요 그러면. 네, 어디까지가 김성태 입장이죠?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의 보석이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 내란을 지지했던 사람을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 쓰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반발인데 국민의힘 반발은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배신자 프레임 말고는. 네. 일제 부역까지 나왔습니다. 일제 부역까지. 근데 일제 부역이라는 게 결국 자신들이 결국 그 말은 내란을 지지한 사람을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그 장관을 쓰느냐 말에 또 다른 변주인데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또 부정하는 묘한 그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 경제 공부도 하시고 그렇죠. 뭐 해가지고 뭐 경제를 정말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언론에서 어쨌거나 전문가로 평가되는 것 같긴 하고 근데 다만 그 불법 계엄 전후로 해가지고 이해운 전 의원이 보여준 행보가 좀 놀라웠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텐데 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사실 그 이해운 그 전 의원은 굉장히 이제 그 경제통이고 사실 민주당의 입당기수도 될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렇게 많지 않은 경제학 전문가이기 그렇죠. 때문에 서울대와 UCLA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전통 경제학자이고 정통 경제학자이고 정통이에요, 전통이. 전통적이고 정통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사실은 이제 이게 청문회를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모양은 나쁘지 않은 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제 확장 재정 좀 국가 부채를 늘려서라도 정부가 해야 될 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해운 전 의원은 건전 재정을 오랫동안 강조를 해왔던 분이고요. 기본소득을 두고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도 했었고, 최근에 소비 쿠폰 효과를 두고도 이제 반쪽짜리 이야기다. 승수 효과만 알고 구조 효과는 모른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런 사람을 포용한다는 것이 주는 또 이 정치적 메시지도 있고요. 게다가 또 기획예산처라는 게 최근 새로 생긴 부처지만, 이게 이제 결국,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을 위한 그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도움도 필요한 그런 자리란 말이죠.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 계열 출신의 이제 의원을 데려다 놓으면 아무튼 그런 이제 그 협상이라든가 그런 데 좀 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달라도 다른 사람이 과연 이해운 전 의원이 예산처장이 됐을 때 자신의 소신을 꺾을 것인가 또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 같습니다. 그동안 이분이 말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이 경제 정책을 완전히 다 뒤집는 발언을 했는데 본인의 소신을 꺾고서 이재명 정부의 그 확장 재정을 위한 예산을 짜는데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을까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긴 합니다. 꺾을 것 같으세요? 안 꺾을 것 같으세요? 저는 꺾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꺾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좀 꺾고 있고요. 경제는 경험해 보셨잖아요. 경제는 유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제가 아는 이해운 의원은 이미 꺾었습니다. 이미 다음 스텝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 개신교 신자예요. 이미 신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과거 얘기는 구약에 속하는 얘기고. 근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관을 뒤집는 것은 뭐 정치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아니면 또 자신의 소신과 달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자신 소신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도 굉장히 심각한 게 많더라고요. 이해운 의원이 그랬어요? 몇 가지만 보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려야 된다라는 발언을 기독교 행사 가서 하기도 했고요. 군형법에 이 학문 선교 금지 조항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발언들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대한민국을 이슬람 세력에 복속시키려는 움직임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개신교 관련 정치인들의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 많이 봤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그 쪽에 속하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꺾어질지 모르겠네요. 뭐요? 방금 이 종교적인 부분. 이 부분은 안 꺾어질 것 같습니다. 안 꺾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재미있는 건 과연 이 질문을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조국 혁신 우리 편이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질문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해야 되죠? 조국 혁신당에서도 조국 대표가 입장을 또 남겼습니다. 내란과 계엄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친 사람에게 나라의 국감까지 맡긴다. 확실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휩쓸려서 집회에 갔다고 일국의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 그런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강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또 남겼습니다. 미묘하게 보면 그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약간 그 반색 또 환영하는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노린 것도 그거 같은데 다들 좀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이걸 반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우리 편 사람 갖다 쓰느냐 말고 이해운이 뭔가 그 이해운을 공격하진 않는단 말이죠. 왜 이런 예를 들면 뭐 건전재정론자를 갖다 쓰느냐 그런 말도 하지도 않고 이 조선일보도 이해운의 이제 인사를 뭐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그 재정 정책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해운은 적어도 옳다, 우리 편이다라는 걸 깔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조선일보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어떤 이 인사가 갖는 다중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김종인이라고 봐요. 내 그 이해운 장관 볼 적에 관료 출신이 아닌 내 획기적인 인사라고 파악되기 때문에 이거 아주 그 획기적이라고 봐요. 이거를 근데 제1야당이 정치적 화합의 그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는데 무조건 반발만 해가지고 제명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제1야당으로서 올바른 처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렇게 또 김종인 장관의 제 최애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김성태에서 김종인으로. 나도 정현이를 아주 좋게 보기 때문에 이제 이슈 전파자를 고정을 박아야 된다고 봐요. 7일 다 나와 주 7일 일해야 된다고 봐요. 김종인 전 장관의 입장을 또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렇게 비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한마디 했잖아요. 이해운 후보자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어제 첫날에도 이제 언론과 몇몇 언론과 통화를 해가지고 어떤 이제 러프한 그 탄핵이나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좀 더 명확한 걸 바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잠시 읽어드리면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힘쓴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나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도 사과를 했으면은 청문회 통과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는 아마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었을 거고요. 너 이건 포기할 거 아니냐라는 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것 같고, 이 사실 이제 여론을 일단 보겠다라는 그 메시지도 있는 거죠. 만약에 사과를 했고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 여론이 심하면 다시 고민하겠지만 아마 이제 이걸 그래서 공세적 통합이란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내란을 과거 지지했던 사람까지 또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꺾고 이렇게 이재명 정부 들어오는 모양새. 이게 또 보면 오늘 중앙일보가 이런 말을 했던데 보수의 전향이 더 뼈아프다. 사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혜훈의 변절뿐만 아니라 과거 보면 이렇게 다른 정당의 누군가를 빼내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아주 한물 간 사람 아니고 핵심에 있던 사람. 게다가 김문수 후보의 정책 쪽을 맡았던 캠프의 핵심 인사였단 말이죠. 이런 이런 사람이 빼내오는 게 문제 아니라 이런 사람의 변절, 이런 사람의 어떤 이제 전향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보수 엑소더스 현상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중도를 확장하면서 보수를 계속 끌어들이는 그리고 국민의힘을 극우에 가두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혜훈 전 의원의 이런 이제 전향이 어떤 갖는 메시지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자신들 입지가 좁아진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다음에는 난가? 나를 또 부르지 않을까? 전화를 기다리는 분들도 대기표 받아놓고 지금 나갈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고.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지금 고립돼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어떤 그런 이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이혜훈 전 의원의 지금 입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사과는 잘하신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100번, 1000번 계속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사과보다는 이제는 실력으로서 보여줘야 될 자리인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조국 혁신당도 그렇지만 개혁신당도 약간 존재감이 좀 생기는 게 이준석 대표도 탈영병에 목을 치고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라고 말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가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개혁신당이 약간 국민의힘 훈수를 두면서 국민의힘을 좀 포괄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것.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은 또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말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과 차별화를 두면서 존재감을 만드는 그런 전략. 이혜훈을 딱 내놓으니까 이렇게 네 개의 당이 각각 스펙트럼이 좀 갈라지는 그런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혜훈 후보자가 지명이 된 이후로는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자리를 두고 또 다른 국민의힘 인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나 봐요. 그렇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이제 부산이 지역구인데 조경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 발탁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보면 좀 그럴듯하기도 하거든요. 조경태 의원은 또 부산 출신이지만 꽤 민주당 쪽에 가까운 그런 좀 개혁적인 원래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또 옮겨갔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경태까지 전향을 한다. 조경태까지 만약에 발탁을 한다고 하면 정말 국민의힘은 정말 멘붕에 빠질 그런 조경태를 발탁을 하면은 우리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 삭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경태랑 장경태랑 바꾸자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어차피 지금 부산으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고 있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사실 지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사하고 있는 중에 장관이 없어서 공백 상태인데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을 거기 꽂는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를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조 의원은 최근 친명 인사를 보좌관으로 영입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친명 맞나? 왜냐하면 파리피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엄밀한 취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파리피플이 뭐예요? 친명 파리. 파리. 셀럽. 그렇군요. 네. 파리피플들이 많아서 딱 물어봤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분이다. 이분이 저 대동세상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예. 부산에서 활동한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조경태 의원이 진짜 친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분을 보좌관으로 영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어보니까 반응이 이런 소문이 있는데 진짜냐 부산 바닥에 그랬더니 이해운도 됐는데 이제는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운보다는 훨씬 더 그 좀 적합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고요. 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네. 굉장히 그 효과적인 그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인사 중에 한 분이 조정식 의원이 정무특보에 임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임명을 된 거를 두고 이번 임명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견제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어제 대통령실 확인해 본 결과 특보 자리가 필요하다. 고 건의한 장본인이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견제하기 자기 위해서 자신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를 좀 괴롭혀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또 일단은 우상호 수석이나 정무라인 지금 김병욱 비서관이나 이렇게 줄줄이 출마가 예상된 상황이어서 그거를 보강하기 위한 게 가장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다른 거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이해운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꼭 장관이 되시면 챙겨달라고? 그런 싸구려 아닙니다. 저는 장관이 되시면 뭐 거기가 제일 그렇다고요. 센 데잖아요, 사실. 그래요? 네. 우리나라 돈을 다 만지는데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건 국힘 사람들이건 다 이해운 장관한테 가가지고. 저는 장관님 늘 존경했고 저희 부모님보다 항상 사랑했습니다. 네, 땡큐. 네, 너무 없어 보였나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네. 김재원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을 데려갈까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많이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재원이 형은 안 데려갑니다. 거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